공사 현장을 수백 번은 보셨을 겁니다. 교통체증 속에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점심시간에 펜스 너머로 거대한 움직임을 느끼며 말이죠. 그때마다 당신의 시선은 같은 곳에 머뭅니다. 불도저 아래에서 최면에 걸린 듯 반복해서 구르는 커다란 삼각형 궤도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당신은 그 모습을 머릿속에 기억하게 됩니다. 불도저는 그렇게 생긴 거예요. 고민할 것 없이 넘어가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당신은 이 삼각형이 구조적 이유나 장식 혹은 트랙을 만드는 가장 싸고 흔한 방식이라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것이 작업기계에 적용된 가장 정밀하게 설계된 압력 분산 시스템 중 하나라고는 의심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당신은 삼각형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중장비의 가장 오래된 문제 중 하나를 조용히 해결해 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고, 심지어 삼각형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는 점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삼각형이지? 사각형이나 타원이 아닌 이유는 뭘까요? 만약 그 모양이 달라진다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왜 불도저는 당신의 자동차를 문 손잡이까지 삼켜버릴 진흙 위에서도 거의 가라앉지 않을까요? 이걸 누가 언제 알아낸 걸까요? 혹시 당신은 평생 이 모양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삼각형이 정말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아니면 그 아래에서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창피한 부분부터 시작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부분이죠. 일반적인 불도저의 무게는 약 2만 킬로그램입니다. 이건 대략 승용차 15대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다음 그 탑을 진흙밭 위로 몰고 가는 것과 비슷한 무게입니다. 이렇게 무거운 것이 부드러운 땅에선 장화가 젖은 시멘트에 밝히듯이 가라앉을 거라고 예상하겠죠. 강화 콘크리트가 아닌 표면이라면 무엇이든 그대로 뚫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머리가 혼란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도저의 트랙이 부드러운 흙 위에 가라앉으면 압력은 고작 20에서 25kPa 정도입니다. 같은 부드러운 땅 위를 사람이 평범하게 걸을 때 신발 밑창을 통해 가하는 압력은 약 30kPa입니다. 지구를 바꾸는 그 거대한 기계가 당신보다 더 부드럽게 땅 위에 떠 있는 셈이죠.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이건 과장도 아닙니다. 이건 물리학이고 이런 기계가 움직일 때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20톤짜리 기계가 한 사람보다 지면에 가하는 압력이 더 적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첨단 소재나 특이한 공학 기술이 아닙니다. 답은 바로 면적입니다. 스노우 슈즈를 생각해 보세요. 스노우 슈즈를 신은 사람은 무게가 넓고 평평한 표면에 분산되기 때문에 신선한 눈 위에 가라앉지 않습니다. 제곱 센티미터당 압력이 극적으로 떨어져서 눈이 무너지지 않고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이제 그 개념을 한 단계 더 크게 확장해 보세요. 불도저의 트랙도 같은 원리로 작동하지만 그 접촉 면적은 스노우 슈즈가 우표처럼 보일 정도로 훨씬 넓습니다. 트랙의 모든 링크가 동시에 지면에 닿습니다. 트랙의 바닥은 타이어처럼 구르면서 한 점만 닿는 것이 아닙니다. 트랙은 완전히 평평하게 놓여서 흙과 전면적으로 접촉하며 기계의 전체 무게를 그 바닥 면적의 모든 제곱 센티미터에 동시에 분산시킵니다. 바닥 부분이 길고 평평할수록 각 지점에 가해지는 압력이 낮아지고 압력이 낮을수록 기계가 덜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얇은 얼음 위에 누우면서 있을 때보다 얼음이 덜 깨지는 이유와 같습니다. 같은 무게라도 더 넓은 면적으로 분산되면 각 지점에 가해지는 힘이 줄어듭니다. 이제 이 개념이 완전히 이해되도록 도와줄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트랙은 기계가 스스로 가지고 다니는 임시 도로입니다. 각 트랙 링크는 앞쪽에 그 도로의 한 조각을 깔고 기계가 그 위를 굴러가면 같은 링크가 뒤쪽에서 다시 회수되어 계속해서 끝없이 한 번에 한 링크씩 반복됩니다. 불도저는 땅 위를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도저는 자신이 직접 만들고 동시에 해체하는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이 과정은 기계가 움직이는 한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바로 그 발명품입니다. 이게 바로 1904년에 벤자민 홀트가 알아낸 것이고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 평평한 바닥 접촉면, 즉 실제로 모든 일을 해내는 부분, 진정한 공학적 기적은 삼각형 모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삼각형은 기능이 아닙니다. 삼각형은 그 기능을 지탱해주는 뼈대일 뿐입니다. 기계를 옆에서 한번 보세요. 뒤쪽 위에는 스프로킷이 있습니다. 이것이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기어로
트랙 체인을 끌어당깁니다. 앞쪽에는 큰 아이들러 휠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단지 트랙을 안내하고 장력을 유지하는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일련의 작은 롤러들이 있습니다. 이 롤러들은 평평한 부분이 처지지 않고 땅에 단단히 눌리도록 해줍니다. 삼각형은 단순히 이 세 가지 기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형태입니다. 위쪽 뒤에 스프로킷, 앞쪽에 아이들러, 그리고 아래쪽을 따라 놓인 롤러들입니다. 이것은 강철 체인이 느슨해지거나 이탈하지 않도록 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구조입니다. 세 점이 삼각형을 만듭니다. 세 가지 기계적 요구가 세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삼각형 모양은 의도적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화이트보드에 그려진 것도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계적 조건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고,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즉, 평평한 바닥이 기능이고 삼각형이 그 구조입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역할이지만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이 장비와 함께 일해온 사람들까지도 모두 이 둘을 자동적으로 혼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곧 무너질 또 다른 가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고정된 보편적이며 모두에게 맞는 형태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 번 틀리게 될 것입니다. 일반 불도저와 숲속 벌목용 하베스터를 비교해 봅시다. 벌목기는 숲에서 작업하며 지면 이 험하고 뿌리가 많으며 자주 침수되는 곳입니다. 트랙은 직사각형에 가깝고 바닥면이 길고 평평하며 상단 높이가 낮습니다. 목표는 기계가 울퉁불퉁한 지형에서 옆으로 기울더라도 항상 최대한 땅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최대의 부력, 최대의 안정성. 이제 군용 탱크와 비교해 보세요. 탱크는 더 작고 높이가 있는 삼각형 형태로 바닥과의 접촉 면적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높은 구조 덕분에 트랙이 스스로를 끌어올려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탱크는 접지력을 잃지 않고 3피트 높이의 콘크리트 벽도 오를 수 있습니다. 탱크처럼 설계된 불도저는 진흙 위에서는 잘 떠다니겠지만 처음 만나는 연석에서 바로 걸려버릴 것입니다. 이제 이 둘을 보호습지에서 작업하는 파이프라인 트렌칭 머신과 비교해보세요. 그 기계는 넓고 길쭉하며 거의 카누 모양에 가까운 트랙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일반 기계보다 2배나 넓기도 합니다. 이 기계에 지면 압력은 매우 낮게 설계되어 있어서 바퀴 달린 기계는 환경 허가로 인해 아예 금지되는 생태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도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삼각형이지만 완전히 다른 비율과 전혀 다른 세 가지 작업을 수행합니다. 건설 현장의 불도저에서 볼 수 있는 삼각형은 모두가 사용하는 기본 설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당 기계의 특정 집안 조건과 작업 요구에 맞춰 조정된 특별한 엔지니어링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매번 맞춤형 솔루션을 보고도 그것을 표준 형태라고 불러왔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 역사적인 기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완전히 지어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인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는 1904년 캘리포니아 중부입니다. 벤자민 홀트라는 이름의 농부이자 엔지니어가 자신의 증기견인 엔진이 산호아킨 밸리의 부드러운 삼각주 토양에 빠져드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계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옥해서 북미에서 가장 생산적인 농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삼각주 토양은 깊고 실트질이며 비가 온 뒤에는 표면 근처가 거의 액체처럼 변합니다. 기계들은 무게가 수천 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증기 트랙터로 밭을 갈 때면 바퀴가 표면을 뚫고 쑥 빠져버려 몇 분 만에 축까지 진흙에 밝혀 멈춰버립니다. 그의 장비는 비싸고 강력한 동부 수입품이지만 산 땅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고 있으니까요. 해결책은 공학적으로 정교하진 않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해결책은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바퀴 앞에 나무 판자를 깔아 손으로 하나씩 임시 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각 판자를 직접 옮기며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이 방법은 간신히 효과가 있었지만 항상 기계 옆을 따라가며 뒤에서 판자를 주워 앞에 놓는 약 20명의 인부가 필요했습니다. 기계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작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노동 비용은 터무니없이 높았습니다. 그는 기계가 스스로 도로를 자동으로 옮기길 원했습니다. 20명의 인력이 필요 없이 그리고 연속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하길 바랐습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홀트의 첫 번째 작동하는 크롤러 트랙터는 1904년에 완성되어 그해 11월에 테스트되었는데 강철도 고무도 아닌 나무 트랙 링크를 사용했습니다. 나무였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캐터필러 트랙은 본질적으로 증기기관의 볼트로 고정된 움직이는 나무 산책로였습니다. 그것들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만 현장에서 사용해도 트랙이 휘고 금이 가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1년 안에 나무는 강철로 대체되었습니다. 스프로킷, 아이들러, 그리고 하브롤러의 삼각형 배열은 이론적 설계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계적 시행착오에서 탄생했습니다. 무거운 체인을 미끄러지지 않게 긴장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하학적 구조였습니다. 삼각형은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책으로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가 그려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몇 년 뒤 한 사진작가가 홀트의 크롤러를 보고 애벌레 같다고 했고 홀트는 이를 상표 등록했습니다. 그의 회사는 경쟁사와 합병해 Caterpillar Inc.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건설 장비 브랜드로서 190개국 이상에서 운영되며 남극 포함 전 대륙에 진출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브랜드는 캘리포니아 델타의 진흙을 나무트랙 증기 트랙터가 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사진작가의 무심한 한마디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그게 진짜 기원입니다. 회의실도 마케팅 캠페인도 아닌 움직임을 잘 포착하는 사진작가가 만들어낸 것이죠. 이제 주위를 둘러보세요. 이 발명이 당신의 일상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직접 보고도 아무런 인식 없이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세요. 지난달 당신이 차로 지나쳤던 공사 현장, 새 상업용 건물을 짓기 위해 털을 닦고 있던 그곳 말입니다. 불도저는 파낸 흙 위를 가라앉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처에 주차된 덤프 트럭들은 움직일 때마다 깊고 단단한 바퀴 자국을 남기고 있었죠. 같은 땅, 같은 현장, 같은 젖은 조건. 하지만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었습니다. 한 기계는 자신의 무게를 움직이는 도로 전체에 분산시키고 있었고, 다른 기계는 4개의 접지면, 즉 각각 접시만 한 크기의 타이어에 무게를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스키리조트에서 리프트가 열리기 전에 산기슭에서 본 적 있는 슬로프 정리 차량, 회색 아침빛 속에서 경사를 매끄럽게 다듬고 있던 그 기계 말입니다. 그 기계 역시 삼각형 모양의 트랙 구조를 사용하는데 흙의 하중 지지력 대신 눈의 밀도에 맞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트랙이 없다면 트럭처럼 눈 표면을 뚫고 들어가 버릴 것입니다. 같은 삼각형 구조, 다른 지형, 다른 재질, 하지만 똑같은 물리 법칙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모든 D-Day 영상 클립들, 1944년 6월 노르망디 해변에 상륙한 전차들은 젖은 모래와 자갈 위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특별히 개조된 트랙 설계를 사용했습니다. 영국에서 개발한 확장형 트랙 링크는 표준보다 더 넓어서 해변 표면에서의 지면 압력을 낮추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1944년의 군사 기술자들은 1904년 홀트가 완전히 다른 상황에서 해결했던 것과 똑같은 기계적 이유로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영상을 볼 때마다 병사들에게 집중했겠지만 그 배경에는 지면 압력에 대한 공학적 해결책이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콤팩트 트랙 로더, 즉 주택 건설 현장이나 뒷마당 조경 작업, 교회 배수 공사에서 볼 수 있는 그 작은 주황색 또는 노란색 기계들 말이죠. 같은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형 불도저 무게의 약 3분의 1 정도로 앞마당 잔디를 망가뜨리지 않고 마무리 평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당신도 거의 확실히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기계에서 50m 이내에 주차한 적이 있을 겁니다. 습한 수확철이 지난 후에 농경지, 궤도식 콤바인과 바퀴식 콤바인은 뒤에 남기는 토양 압축 데이터가 확연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킬로파스칼 단위의 토양 하층 압력으로 정량화할 수 있으며 다음 시즌 작물이 잘 통기되고 산소가 풍부한 토양에서 발화할지 아니면 뿌리 성장을 저해하는 압축되고 배수가 잘 안 되는 층에서 고생할지를 결정합니다. 농업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합니다. 농부들은 이를 추적합니다. 작물 수확량 예측에도 이 점이 반영됩니다. 이 삼각형은 당신이 먹는 모든 빵의 배경에서 조용히 농업 경제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습지 환경에서 작업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습지용 불도저들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이 기계들은 초광폭, 초저압 궤도식 장비로 때로는 마치 일반 불도저가 거대한 물놀이 튜브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습지, 늪, 이탄지에서 생태계가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뿌리층과 수문 구조를 파괴하지 않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지면 압력은 매우 정밀하게 제어되어 바퀴 달린 기계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환경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된 습지 구역에서 작업하는 파이프라인 도랑 굴착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궤도 구조는 환경규제 당국이 계산한 습지 토양이 회복을 멈추기 전에 흡수할 수 있는 표면 압력의 킬로파스칼 수에 맞추어
법적 지면 교란 한도를 충족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습지를 통과해 가스관을 파는 기계가 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캘리포니아의 한 농부가 나무 판자와 증기기관으로 우연히 발견한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고무 트랙 ATV와 시립 크로스컨트리 스키장에 있는 스노우 그루머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어웨이에 자국을 남기지 않고 통기 작업을 하는 골프장의 소형 다목적 기계들도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지반 위에 아스팔트를 깔면서도 안정화하려는 바로 그 기초를 압축하지 않는 도로 포장 기계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같은 원리의 변형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솔직한 단서를 말씀드리자면 트랙이 항상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딱딱한 표면,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포장, 어떤 포장도로에서든 강철 트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트랙은 도로 표면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강철 링크 위에 고무 패드를 볼트로 고정하지 않으면 공공도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평판 트레일러로 운송해야 합니다. 트랙은 타이어보다 유지비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최고 주행 속도도 더 낮습니다. 젖은 점토 위를 떠다니는 그 기계가 포장도로를 망가뜨립니다. 부드러운 지형에서 탁월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성, 즉 단단한 체인 전체에 걸쳐 최대한 평평하게 접촉하는 구조가 딱딱한 지형에서는 파괴적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설계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물리 법칙에 내재된 솔직한 트레이드오프입니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형태로 이미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무 트랙 시스템이 이제는 소형 장비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삼각형 구조, 같은 접지면 물리학이지만 강철 링크 대신 보강된 고무 벨트로 만들어졌습니다. 도로 주행이 가능하고 소음이 적으며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강철 트랙보다 지면 압력이 낮습니다. 운전자에게도 인프라에도 유지보수에도 더 쉽습니다. 삼각형 구조는 소재가 바뀌어도 완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재질이 아닌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가변 기하학 트랙 시스템은 일부 생산 중이며 더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면 상태에 맞춰 접지면 길이를 동적으로 조절합니다. 단단한 지면에서는 속도와 기동성을 위해 짧은 삼각형 구조를 씁니다. 부드러운 지면에서는 압력 분산을 위해 길고 평평하게 변형됩니다. 실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컴퓨터로 제어되어 기계가 움직이는 동안 표면 상태에 반응합니다. 벤저민 홀트가 나무 판자를 강철 체인으로 교체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고정 삼각형 구조는 이제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적응형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 구동 시스템이 이제 트랙 장비에 통합되어 트랙의 기하학적 구조는 전혀 바뀌지 않은 채로 동력 전달계에서 유압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삼각형의 형태는 1904년과 똑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있는 엔진이 전기로 바뀌었고 이것은 정말로 이상한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삼각형이 완전히 적응형이 되고 컴퓨터로 최적화되며 센서로 구동되고 전기로 작동하게 되면 그것은 여전히 같은 발명품일까요? 아니면 단지 나무로 만들어진 조상을 공유하는 전혀 새로운 무언가일까요? 길을 깔고 그 위를 건너고 다시 한 조각씩 걷어들이는 이 기계는 여전히 1904년 11월 캘리포니아 델타의 들판에서 홀트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길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삼각형은 그저 문제를 올바르게 최소한의 부품으로 남는 것 없이 해결했을 때 보이는 모습일 뿐입니다.